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화장품법 이번 시간에 화장품법 제15조의 2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 금지에 관한 조항을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50가지 암기법이 녹아있는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이고요. 이 책은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객관식주의에서 중요도 별 4개라고 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건데 함께 1항부터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 혹은 그렇게 해서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불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좀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해도 된다. 이런 예외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 정말 많이 납품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6가지 이 6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도 되는 것. 첫 번째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시나요?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국민 보건의 그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화장품을 사용을 할 때 사용 금지 원료도 지정을 했어야 됐고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도 지정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뭐예요? 사용했을 때 안전성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전성에 위배가 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이 뭐가 있었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시나요? 네. 보자기의 색깔은 뭐 자줏빛, 전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였던 것 같은데 여튼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여기 한 가지 더 하면요 연모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그래서 염색한 보자기의 색깔은 자주색 뭐 이런 식으로 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한해서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 그래서 사용 범위, 사용 기준, 이 사용 기준이라는 말도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용 기준을 지정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위해 평가를 한다 그랬죠. 위해 평가 기억나시나요? 이런 위해 평가에서 평가를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보존제 성분이 나왔다. 근데 이 보존제 성분이 인체 피부에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존제나 색소나 자외선 차단제나 연모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식약처장이 그것을 여러 가지 4단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원료가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갔더니 어떤 동물한테 계속 실험을 했는데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갔더니 이 동물의 피부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어느 정도 계속 먹였더니 동물의 치사량이 한 몇 그램 먹였더니 치사량이 어느 정도였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안전역으로 산출하는 거죠. 위해 평가를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런 약간 위험한 성분들을 이제 위해 평가를 하려면 뭐에다가 위해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이제 먹이거나 바르거나 눈에 넣거나 막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보존제나 색소나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나 아니면 이런 화장품 원료인데 우려가 있는 원료에 대해서 위해 평가를 할 때 누구에게 평가를 해요? 사람한테 평가할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평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 두 번째,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없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는 거 주관식 대비 주의하세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 대체 시험법 7글자 꼭 외워두시고요.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에 화장품 동물 실험을 실시해도 된다. 그러고 유통해도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화장품의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서 수출을 할 건데 상대국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꼭 이 나라의 법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 그래서 미국 화장품을 우리가 수입할 거다. 근데 미국 정책상 동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그 상대국에서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서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을 때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뭐로 따르냐면 이제 식약처장이 반포한 고시한 그 독성 시험 기준에 따르거든요. 근데 그 독성 시험이 바로 동물 실험이에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다른 말이 독성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거기 뭐 안점막 자극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 이름 기억나시죠? 뭐 인체 첩보 시험은 당연히 인체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외의 것들, 뭐 드레이즈법을 이용한 뭐 그런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양한 것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독성 시험 기준에 맞춘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할 때도 이런 동물 시험이 실제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 우리 실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그 외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법이긴 하다. 하지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많더라라는 거, 이 여섯 가지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암기 비법으로. 동물 실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위대한 동물들의 수다. 그래서 위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입 수출, 그리고 다른 법령. 그래서 위대한 동물들의 수다. 해서 수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법 제16조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그래서 어떤 화장품들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지, 판매 금지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